예, 안녕하세요. 전 17대 국회의원을 지내시고 민주당 수석 사무부총장을 지내시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선 먼저 제가 17대 국회의원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제가 이제 열린우리당으로 당선이 됐는데 그 뒤에 이제 정치적인 여러 가지 파란이 있어서 당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열린우리당 했다가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이제 민주당이 됐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주 마음이 굉장히 좀 가슴이 아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17대 국회의원 할 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 인천대학교를 국립대로 이제 법인화해서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이미 다 성사된 게 거의 다 됐었는데 교수님들 몇 분이 이제 이 반대에 부딪혀서 제때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8대 들어가면 이제 이어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 그게 잘 안 된 점이 또 좀 답답한 현실이고요. 또 하나는 희귀난치병 환자들을 위한 지원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환우들을 좀 돌볼 수 있게끔 법안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좀 잘 안 된 것이 좀 문제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작년 7월부터 수석 사무부총장을 맡아서 이제 당무와 당 살림을 다 이제 봤는데 그때 어려웠던 점은 저희가 이제 여당이었다가 야당으로 되면서 당을 좀 간소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을 했던 분들을 구조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국장들만 한 35명이 당을 그만둬야 될 상황이 됐을 때 제가 가장 정치를 하면서 가슴이 아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 4월 29일하고 10월 28일 날 이제 재보궐선거를 우리가 치렀는데 그때 제가 총괄 기획단장을 맡아서 각 지역의 재보궐선거를 지원하고 기획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정말 균형 감각, 또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그 국민들의 인식 이런 거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사단법인 인천도시경영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계시죠? 예. 네, 그 도시경영연구원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한번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이제 사단법인 인천도시경영연구원을 만들게 된 배경은 우리 인천이 275만의 대형 도심에도 불구하고 연구하는 기관이 많지가 않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인천시에서 지원해서 이제 만든 연구원이고요. 민간 사설 연구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 달에 인천시에 정식으로 등록을 해서 이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연구 활동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각계의 전문가, 그다음에 교수분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인천시의 현안 문제를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또 그게 추진될 수 있게끔 실천 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예를 들면 지금같이 인천시가 이제 이 개발 중심의 이 인천으로 가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인천이 교육과 또 보육과 복지와 문화 이런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대안도 만들고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원을 만들었고 1년 동안에 언론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이제 지적을 했고 또 일자리 창출 문제도 지적을 했고 그리고 인천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인천시정에 관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문제점이 있다면 한번 그에 따른 그 대안이나 네. 또 정책 네. 뭐 이런 게 있다고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인천이나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은 불통의 벽에 갇혀 있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이 정치와 행정의 가장 중요한 근간은 소통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명박 정부도 굉장한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불통의 벽에 갇혀 있고, 현재 안상수 시장도 인천시정을 운영하면서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인천시가 개발 위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도시 재생 사업,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이제 이 개발 위주로 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작 인천 사람들이 인천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교육 때문에 인천을 떠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를 잃어서 인천을 떠나죠. 그 예는 5년 동안에 중소기업들이 1,800여 업체들이 인천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이제 인천을 떠나고 있고
그리고 이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정든 동네를 인천에서 떠나고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뭔가 사람이 중심되는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인천이 엄청난 빚더미에 지금 몰려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인천시만의 빚만 약 3조 원. 그다음에 인천시 산하기관인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약 3조 8,500여 원의 빚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약 7조 원의 빚을 지금 인천이 안고 있는데 저는 이런 빚으로 인해서 결국은 인천시에서 구청에 내려주는 교부금조차도 올해 예산에서 920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구에서 이 활동을 하는 우리 인천의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들, 복지, 교육지원금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지 않고 있다. 그러면 과연 인천시에 앞날이 있겠는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뭘로 보장해 줄 수 있겠는가? 소외된 이웃들의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천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정말 교육이 제대로 돼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 교육, 첫 번째도 교육이고 두 번째도 교육이고 세 번째도 교육이다. 교육을 제대로 만들어야 인천이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된다. 두 번째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요즘 인천이 일자리 인천에서 잠자리 인천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일자리, 특히 이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을 육성하고 또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쟁력 있는 인천으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인천시에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 이것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천시 안에 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유치할 수 있는 희망 중소기업 기획단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불통의 인천을 어떻게 소통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거기는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인천의 원로분들과 경륜 있는 원로분들과 이념을 초월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을 해서 가칭 인천 미래 경쟁력 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앞으로 인천의 미래를 좀 구상하고 실천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내년 지방선거에 인천시장 후보를 공식 출마 선언을 하셨죠. 네.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민주대연합론과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곁들여서 한간의 타 야당에서는 후보 단일화가 민주당 들러리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의 시선도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해서도 좀 곁들여 주시죠. 예. 저는 내년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 또 경제적 위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하면 균형과 견제가 필요한데요. 우리 인천만 보더라도 10분의 구청장 군수 중에 작년 보궐선거에서 우리 민주당 한 분이 저희 서구에서 이제 구청장에 당선됐고요. 나머지 9분들은 다 한나라당 소속이고요. 시장은 물론 한나라당이고 그리고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33분인데 32분이 한나라당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한 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그렇게 인천시정의 방만한 운영, 전시행정, 개발 중심의 행정 이런 것들을 견제할 수 있는 틀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명박 정권에 대한 오만과 독선도 견제하고 우리 인천시의 견제와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는 저는 내년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통해서 인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저는 민주대연합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민주대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나라당과 1대1 구도 속에서 선거를 치러야만이 저는 우리 민주 세력들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주대연합을 하자. 그 대신 민주대연합을 조기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주대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이 같아야 된다. 정책 연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책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을 모셔놓고 토론회를 하자. 그 중에서 옥석을 가리면 되지 않겠는가. 또 공감대를 이루어낼 수 있다. 이 연합 정책에 대해서요. 좀 그렇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고요.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민주당 중심의 민주대 연합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평가를 할 거고요. 그거는 저희 민주당에서도 여러 후보분들이 아마 이번에 출마 의사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 민주당의 후보가 되실 분들하고 또 진보적인 또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나 여타 진보적인 정당과 함께해서 거기서 토론을 통해서 정책을 공감대를 이루고 그것을 시민들이 평가를 해서 후보를 선정한다고 한다면 그건 민주당 중심의 후보가 아니라 저는 그야말로 우리가 범야권 단일화를 통한 범시민 후보를 시민의 손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민주당 내에서도요. 네. 이번에 인천시장 후보 출마 후보자가 한 4분 정도가 지금 거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구체적으로 뭐 성명까지 거론할 적은 아니고. 그럼 앞으로 4분 정도의 후보자가 한 분이 이제 나중에 후보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민주당 후보가. 그럼 4분에 대한 그 선출 경선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선출 방법이 있을 텐데 그에 대해서 한번 저희는 아마 이제 지금 중앙당의 그 통합과 혁신을 위한 우리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좋은 분들을 또 영입도 하고요. 또 각 제시민사회단체라든가 이런 기구와의 통합도 좀 이뤄내고요. 거기서는 또 당의 공천의 혁신적인 방법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공천을 어떻게 경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방법이죠. 그래서 우선 시민들도 참여하고 또 저희 당원들도 참여를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대통령 경선을 할 때처럼 그렇게 국민 경선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정책 토론회도 하고 또 정경 발표도 하고 그것을 본 당원들과 우리 인천 시민들이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끝으로 인천 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각오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천이 동북아의 중심 도시다, 동북아의 거점 도시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북아의 중심 도시가 되고 거점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인천의 도시 경쟁력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21세기는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라 도시와 도시 간의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과 중국의 상해, 또 우리 인천과 일본의 동경이라든가, 또 프랑스의 파리라든가, 런던이라든가 이런 도시와 도시 간의 경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개발 독재의 그 콘크리트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도시를 만들어야 건강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천의 교육과 문화와 보육과 복지와 환경과 이런 것들이 좀 살아 숨쉬어서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우리 인천의 시민들은 인천을 떠나지 않고 또 외부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인천으로 올 수 있는, 머무를 수 있는 이런 도시를 만들어야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상수 시장의 8년 동안 전시행정, 인천 도시축전 같은 알맹이 없는 전시행정이라든가 또는 개발 중심의 독재행정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끝내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끝내주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보금자리를 위해서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인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우리 인천 시민들과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 시민들도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